안녕하십니까. 성현회계 법인 송광혁 회계사입니다. 금융감독원 XBRL 작성기 매뉴얼 주석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1 강의에서 주석 기초, 주석 사용법, 문장으로 이루어진 주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주석 기초에서 XBRL 주석의 표를 DB화할 때 필요한 개념인 디멘션 구조와 주석 택임 방법, 다트 텍사노미의 이해 및 아이디 확장 시 유의사항 등 주석 작성 관련 기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XBRL 편집기를 사용해서 주석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구조화된 주석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주석을 구성해 볼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에 주석 사용법에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와 신규 주석 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석의 형태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회사의 개요, 회계 정책 등 문장으로 이루어진 주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석 2 강의에서는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 스톡 정보로 이루어진 주석,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인 플로우 정보로 이루어진 주석, 유형자산이나 차입금처럼 변동액을 보여주면서 장부금액을 함께 표시하는 스톡과 플로어 정보로 이루어진 주석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톡 정보로 이루어진 주석입니다. 해당 예시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수취 채권과 대손 충당금의 변동 내역입니다. 해당 주석은 매출 채권 유동과 기타 수취 채권 유동으로 구분되면서 분기 말과 정기 말에 채권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체감한 장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석은 6개의 라인 아이템과 2개의 멤버로 구성되는데 라인 아이템은 매출 채권 유동, 매출 채권 공사 미수금, 기타 수취 채권 유동, 미수금, 미수수익 등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는 채권액, 대손 충당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메인은 장부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XBRL 공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BRL 재무제표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본문에서는 순액으로 공시한 뒤 주석에서 이를 총액과 차감액으로 구분 공시합니다. 제가 앞 재무제표 본문 강의에서 본문과 주석의 동일한 항목을 사용해서 본문과 주석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본문에 매출채권 유동 계정을 사용하였다면 주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계정을 라인 아이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본문에서 매출채권 유동 계정으로 순액 공시하였으면 주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계정을 라인 아이템으로 가져오고 구분 공시를 위해서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 금액을 축으로 가져온 뒤에 구성 요소인 멤버로 총 장부 금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표시해서 구분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라인 아이템 금액이 도메인으로 의 금액이 됩니다. 스톡 정보로만 이루어진 주석,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석 추가 기능을 활용해서 금융자산 공시, 영문명 Disclosure of Financial Assets Abstract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주석,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주석은 채권의 총 장부 금액과 차감액의 변동액을 나타내는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톡 정보로만 이루어진 주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주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상자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해당 주석을 작성합니다. 제목으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공시, 영문명 Trade and Other Receivables Table, 단위는 100만. 표 상세 속성 행 탭에서 제목으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공시 Trade and Other Receivables Table을 입력합니다. 다음 아이템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유동 매출 채권을 선택하고요. 구성 항목 표현 속성을 합계로 설정을 하고 표시될 한글명 및 영문명을 매출 채권 트레이드 리시버블즈로 수정합니다. 매출 채권을 우클릭해서
아이템 추가를 클릭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 기능에서 신규 생성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상품 및 용역 매출 채권과 공사 미수금을 신규 생성합니다. 상품 및 용역 매출 채권은 Receivables, Goods and Service 고요. 다시 매출 채권에서 신규 생성해서 공사 미수금 영문명은 액션 컨트랙트 유동채권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공시 항목을 우클릭해서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검색기에 유동채권을 검색하고 매출 채권 외의 유동채권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주석 항목 표현 속성을 합계로 설정하고 한글명 및 영문명을 기타 유동채권 Other Current Receivables로 수정합니다. 다음 기타 유동채권을 우클릭해서 아이템 추가 기능을 사용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 기능을 통해서 미수수익을 검색하고 유동계약자산 외에 유동미수수익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유동계약자산 외에 유동미수수익 항목에 미수수익의 별칭 1을 미수수익, Current Accrued Income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아이템 추가를 클릭하고 주석 항목 검색 기능을 통해서 미수금, Current Receivables Non-Trade 열 탭에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공시 항목을 우클릭해서 추가를 실행합니다. 검색기에 장부 금액을 입력하고 장부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 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 금액 축을 선택합니다. 장부 금액을 우클릭한 뒤 멤버 추가 기능을 통해서 총 장부 금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의 구성 요소를 추가합니다. 손상 차손 누계액 다음 이제 주석, 금융자산의 공시 연결을 클릭한 뒤에 여기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주석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시는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입니다. 해당 주석은 4개의 라인 아이템과 7개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인 아이템은 계정 과목인 매출 채권, 기타 수치 채권, 매입 채무, 기타 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는 7개, 지배기업, 관계기업, 기타 특수관계자, A사, B사, C사, D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Y축이 라인 아이템, X축이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과 열을 바꿔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생성된 아이디의 속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종 매핑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석의 제목으로 축 이하 하위 항목들을 그룹핑하는 요소인 테이블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를 사용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주축은 앞에 주석 1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배, 종속, 관계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열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데 하위의 특수관계자 명별로 열을 구성해야 하므로 특수관계자 각 구성요소인 지배기업, 관계기업, 그 밖에 특수관계자 하위로 B사에서 D사를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를 항목인 라인 아이템으로 설정한 뒤에
매출 채권, 기타 수치 채권, 매입 채무, 기타 채무를 하위 항목 라인 아이템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 항목의 하위 항목에 주석 아이디가 연계되므로 계정 과목 아이디에 related party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시와 같이 화면 구성을 위해 행렬 변환을 해준 뒤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주석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특수관계자로 검색한 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표를 체크해서 추가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을 선택한 뒤에 제목 탭에서 금액 단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주석에서 단위를 1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표 상세 속성으로 가서 기존에 있던 항목들을 다 삭제를 하고요. 선택 모두 삭제를 합니다. 다음에 특수관계자 채권을 생성하기 위해서 행 탭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 항목을 선택한 후에 아이템 추가를 클릭합니다. 다음 주석 항목 검색 기능에서 특수관계자 채권을 검색해서 선택한 뒤에 확인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다음에 추가된 항목에서 별칭의를 클릭해서 한글명 채권 및 영문명 리시버블을 선택합니다. 다음 매출 채권을 생성하기 위해서 채권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아이템 추가를 클릭합니다. 항목 검색 기능과 신규 생성 기능을 통해서 계정 과목을 신규 생성합니다. 매출 채권과 기타 수치 채권을 신규 생성합니다. 영문은 트레이드 리시버블 매출 채권 이렇게 생성하시면 우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시 계정 과목을 하위로 생성했기 때문에 related parties of disclosure transaction 이런 내역이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채권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 이제 기타 수치 채권을 생성을 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신규 생성, 기본 항목명, 기타 수치 채권, 영문명은 other receivables. 특수관계자인 기타 수치 채권이라는 의미로 영문명 뒤에 related parties of transaction이라는 영문명이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권 쪽을 이제 생성을 하셨으면 다음은 채무 쪽을 생성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탭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표를 선택한 뒤 아이템 추가하시고요. 주석 항목 검색 기능과 신규 생성 기능을 통해서 특수관계자 채무를 선택합니다. 특수관계자 채무, 별칭. 그래서 별칭 한국명은 채무, 페이어블스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 항목 검색 기능과 신규 생성 기능을 한 뒤에 매입 채무, 트레이드 페이어블 입력을 하고요.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해서 기타 채무를 신규로 생성합니다. other payables로 입력을 합니다. 지배기업을 생성하기 위해서 열 탭에서 전체 특수관계자 구성 요소를 선택한 뒤에 멤버 추가를 클릭합니다. 지배기업, 관계기업, 그 밖에 특수관계자 구성 요소 레이블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배기업 구성 요소를 별칭해서 한글명 지배기업과 영문명 페어런트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관계기업 구성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그 밖에 특수관계자 구성 요소 위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관계기업 구성 요소를 별칭일해서 한글명 관계기업과 영문명 어소시에이트로 변경합니다.
그 밖에 특수관계자 구성 요소를 별칭일해서 한글명 기타 특수관계자와 영문명 other related parties로 변경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A사를 생성하기 위해서 지배기업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아이템 추가를 클릭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 기능과 신규 생성 기능을 통해서 지배기업 하위축을 신규 생성합니다. 네. 를 추가된 항목의 기본 한글명을 A사, 기본 영문명을 A 컴퍼니로 변경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관계 기업에 아이템 추가하고요. 관계 기업의 B사와 C사, 기본 B사, 기본 영문명 B 컴퍼니 추가해서 주석 항목 검색에서 신규 생성, 기본 항문명을 C사, 영문명을 C 컴퍼니, 기타 특수관계자의 D사를 추가합니다. D사, 기본 영문명 D 컴퍼니. 여기 보시면 들어가셔서 행렬 변환, 저희가 주석으로 예시한 내용과 지금 행과열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행과열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금액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다음은 플로우 정보로 이루어진 주석입니다. 해당 주석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이고 단기와 정기에 대해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용을 공시한 주석입니다. 라인 아이템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복리후생비, 성격별 비용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아이디의 속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종 매핑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문장 영역으로 성격별 비용에 대한 공시가 오고요. 개요는 성격별 비용, 표로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가 옵니다. 그리고 축으로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 금액이 오고 장부금액, 공시금액이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라인 아이템인 항목으로 가면서 그 아래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종업원 급여 비용, 퇴직급여 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복리후생비, 성격별 비용 합계가 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성격별 비용 검색 후 그 아래에 있는 두 개 항목을 클릭합니다. 속성으로 가셔서 단위는 1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아이템 추가 기능을 통해서 4개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종업원 급여 비용 합계, 다음 퇴직급여 비용, 생산 상각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아이템 추가 기능을 통해서 복리후생비 항목을 추가합니다. 다음에 해당 사항이 없는 6개 항목은 삭제합니다. 예시 재무제표 항목이 먼저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 제일 위에 나와 있고, 다음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등, 다음 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복리후생비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Shift 위아래 키를 사용해서 행위 라인 아이템 순서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탭으로 이동하여 장부금액 구성 요소를 우클릭하고 멤버 추가를 선택한 뒤에 주석 항목 레퍼런스에서 공시금액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장부금액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우측의 속성에서 합계열 사용을 아니어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완성된 표를 확인하고 당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정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 한글 탭에서 공시될 표의 형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톱과 플로우 정보가 결합된 주석입니다. 해당 예시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투자 부동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투자 부동산의 항목인 토지, 건물, 구축물이 구분 공시되어 있고 다음 스탁 정보인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을 구분하면서 플로우 정보인 투자 부동산의 각 항목의 변동액을 구분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주석 1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주석에서 공시하려고 하는 개념인 계정 과목은 이 항목 라인 아이템으로 온다고 하였는데 해당 주석에서는 라인 아이템의 순장부가액을 총액과 차감액으로 분할한 뒤 변동액을 표시하는 주석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멤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라인 아이템은 투자 부동산 기초 기말, 화분 폐기, 대체, 상각, 손상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 부동산 기초 기말을 한 개의 라인 아이템으로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는 토지, 건물, 구축물, 취득원가,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도메인은 장부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석의 매핑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석 작성 시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입니다. 해당 주석은 투자 부동산의 총 장부금액, 스톡 정보와 차감액의 변동 정보인 플로우 정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축이 여러 개가 됩니다. 먼저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회계 정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측정 방법을 축으로 먼저 분류합니다. 다음, 투자 부동산의 항목인 토지, 건물, 구축물의 구분 공시를 위해서 투자 부동산 유형을 축으로 형성합니다. 다음 3번째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변동액을 표시할 때 쓰이는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장부금액 축을 생성합니다. 참고로 제가 주석 1 강의에서 이 해당 축을 사용할 경우 스탁과 플로우 정보를 2개가 아닌 1개의 표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토지, 건물, 구축 라인 아이템이 아닌 구성 요소, 멤버가 되어 상위의 열을 구성하게 됩니다. 2번째는 주석 아이디 확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라인 아이템을 5개라고 하면서 투자 부동산 기초 기말을 1개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이은 주석 아이디 확장 시 유의사항에서 기간 개념 요소는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와 기말 투자 부동산 아이디는 동일 아이디인 IFRS 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용한 뒤 레이블, 별칭에서 기초와 기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투자 부동산과 유형자산 또는 사용권 자산 등의 대체는 확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트 텍사노미상 라벨 링크 3111번에서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 부동산 간의 대체로 유형자산 및 사용권 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대체에 대한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규로 생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부동산 주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정보 공시표를 추가합니다. 해당 주석은 D825100 주석 투자부동산 연결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정보 공시표를 선택합니다.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정보 공시표를 우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한 뒤 단위 설정에서 단위 목록은 100만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 표 상세 속성에서 행 탭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항목을 우클릭하여 할 투자부동산, 기초 투자부동산을 클릭하고 아래에 있는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처분 투자부동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 감소를 선택합니다. 텍사노미상 투자부동산의 대체는 건설 혹은 개발 중인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대체와 투자부동산을 재고재산이나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재고재산이나 자가사용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이 두 가지만 존재하여 주석성의 대체 개념과 일치하는 표준 아이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 감소로 표시를 하고 관련 내용을 주기 표시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항목은 KIFRS 기준서 투자부동산의 주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항목을 우클릭하여 아이템 추가를 선택합니다. 본문 주석 항목 레퍼런스 주석 항목 검색을 통해 투자부동산 손상차손을 추가합니다. 다음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개요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다음 위아래 기능을 활용해서 순서를 주석의 순서와 일치시킵니다. 기초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처분, 다음 기타 변동, 다음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손상차손, 기말 투자부동산 순서로 배열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처분 항목을 보시면 주석 항목 표현 속성이 기본이면서 니거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액 입력 시에 양수로 입력해야 음수로 표시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도 주석 항목 표현 속성이 네거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입력 시에 양수로 입력해야 음수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열 탭으로 가서 측정 전체 구성 요소를 우클릭하고 멤버 추가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취득 원가를 추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투자부동산 회계 정책을 공정가치와 원가 모형 중 선택하는 곳으로 우리는 취득원가 모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 축은 투자부동산의 회계 정책을 나타내므로 해당 축의 도메인인 측정 전체 구성 요소의 합계열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합계열 사용을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투자부동산 유형인데 위로 기능을 활용해서 투자부동산 유형 축을 한 칸 위로 올립니다. 투자부동산 구성 요소를 우클릭하고 멤버 추가 뒤 주석 항목 검색해서 토지를 구성 요소로 추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구축물을 추가해야 되는데 다트 텍사노미상의 라인 아이템에 해당하는 구축물은 존재하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구축물은 표준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생성을 합니다. 한글명은 구축물,
기본 영문명은 스트럭처로 입력합니다. 이때 한글명에는 뒤에 구성 요소를 붙여주지만 영문명에는 멤버가 자동 생성되므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다음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의 하위 항목인 장부금액 구성 요소를 우클릭하여 멤버를 추가하고 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을 추가합니다. 참고로 투자부동산에서 구분 공시를 위한 축은 아래와 같이 3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측정 축은 투자부동산 회계정책을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선택하는 곳으로 우리는 취득원가 모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투자부동산 유형 축에서는 투자부동산 항목인 토지, 건물, 구축물을 구분 공시하였고 이때 구축물은 표준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신규 생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부금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변동액을 구분 공시하기 위한 축입니다. 이렇게 생성하였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대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문장 영역을 우클릭해서 글자 상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글자 상자의 제목을 주 1로 입력합니다. 다음 주석 옆에 오른쪽 박스를 클릭한 뒤에 주 1에 투자부동산의 대체는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대체 금액이라는 주기를 입력합니다. 다음 우리는 단기만 입력할 거기 때문에 당정기 사용 안함을 선택을 하고요. 단기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참고로 이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처분 투자부동산과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은 네거티드 항목이므로 양수를 입력해야 음수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과 감가상각비는 숫자를 양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미리 보기 한글에서 금액이 잘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